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저번 시간까지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서 자, 어,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보면 어, 보호가 있고요. 공정한 이용 도모가 있고요. 이들의 조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문화 향상 발전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는 아니,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는 그 권리마다 제한되는 규정들을 뒀어요. 조화를 위해서. 근데 이제 저작 재산권은 어떻게 했냐면 저작 재산권을 쭉 얘기하고 무슨 퍼스트 세일 닥트린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는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권리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권리를 쭉 얘기하고 그 전체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제한 사유를 규정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이용 도모,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서 문화 향상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공정한 이용 도모 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방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프리 유즈, 페어 유즈 해가지고 공정 이용이에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서 이제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규정들을 전부 모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도모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네. 자,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사실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도 이제 우리가 보고 가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보고 가게 될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특별히 중요한 거, 예, 그 몇 가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챙기면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네, 제한 사유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다. 그래서 23조부터 35조에 5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 거기 보시면 일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되는데 이용을 할 때 좀 약간 변형되게 이용해도 제한이 되는가? 좀 그걸 좀 자유롭게 변형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변형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 번역하는 것만 이용되는 게 있고, 여기 번역, 편곡, 개작까지 그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못하는 게 있어요. 좀 엄격한 거. 네. 그리고 이제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출처를 명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게 좀 워낙 방대해서 여러분들 저기 그 교재에 보시면 자, 먼저 번역, 편곡, 개작이 가능한 경우, 네, 개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요. 네, 요 두 문자 그냥 적어드릴게요. 네. 공학, 영사, 부문, 공 이렇게 돼요. 네, 지금 그 사유들을 안 했죠. 그래서 공학, 영사 앞자를 따시면 되죠. 부문, 공 굉장히 많으니까. 네. 요 공학, 영사, 부문, 공에 해당하는 경우는 번역해서 편곡해서 개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번역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고요. 그래서 요거 아예 그냥 이렇게 변형 못 시키는 게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도방, 미일. 네, 요 네 가지. 네 가지는 그래서 도서관, 방송 사업자, 미술 저작물, 그다음에 일시적 복제. 예, 요거는 아예 개장을 못 하는 거. 자, 그리고 원래는 출처는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예. 출처는 표시해 줘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요것도 두 문자로 시, 영사, 도시방, 일부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사보도, 영리, 비영리, 그 다음에 사적이용, 그 다음에 도서관, 시험 문제, 방송사업자, 일시적 복제, 부수적 복제, 문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처 명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예요. 면제되는 경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출처 명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출처 명시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건 그리고 또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이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언급하고, 네, 우리가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게 제한 사유구나. 나중에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관련이 있으면 그때 이제 조문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에서는 학교 강의와 마찬가지로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 등에서의 복제, 요거는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 네, 그 다음에 입법, 행정,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요거는 뭐 직접적이거나 내부 자료로만 사용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국가에서 중요하다, 국가 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요게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연설입니다. 정치적 연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그죠? 만약에 연설을 하면 그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많이 인용해 갖다 쓰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치적 연설의 특성상 이런 것들, 공개적으로 이제 행하는 어떤 진술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또 정치적 연설,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도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뭐라고 했다, 이런 거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걸 관심이라고 보는 거죠. 정치에 있어서는. 네, 존재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작재산권, 이 특성상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다. 그 대신 이걸 갖다가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해서 이용하는 경우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공공저작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이용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민간 또 어떤 사기업 개인의 것을 이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 걸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예, 공공은 이런 어떤 그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께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표된, 국가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된 저작물, 네,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게 있죠. 굉장히 좀 이렇게 사적인 거, 네, 안보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여기에 관련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할 경우가 생겼을 때 요 이용할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 목적입니다. 요건 뭐 간단하게, 사실 이거 제대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학교 교육 목적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문화를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이제 저작재산권을 제한합니다. 네, 제한하는데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도서관에 게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등의 어떤 교육기관 등에서 이제 교육을 위해서 복제하는 거, 교육받은 자가 이제 복제 등을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학교 교육 목적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거는 빼고 이제 우리 보상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교과형 도서, 교과서에 만약에 이제 작품이 실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 보상금이 있죠.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보상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두 번째 게 요게 이제 고등학교를 기준해서 고등학교 위쪽 뭐 대학교 이런 데는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밑에 의무교육, 그죠? 네, 이런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교육받은 자가 복제 등을 하는 것도 보상금 지급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규정은 있는데 다가 아니라 여기 첫 번째는 보상금 지급하고 세 번째는 보상금 지급 안 하고 두 번째는 반으로 나눠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이하는 보상금 지급 안 하고 위쪽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 단체가 있어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이 뭐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네. 오늘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잠깐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 있죠? 예, 거기까지만 확인하고요. 차츰차츰 중요도가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